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아파트를 증여하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아파트 두 채만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하나는요, 시가가 30억 원이고 공시가격은 20억 원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는요, 시가가 25억 원이고 공시가격은 15억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두 채 가졌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부세 폭탄을 매년 맞아야 됩니다. 최고 세율을 매년 6%까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본공제를 11억 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6억 원밖에 못합니다. 그리고요, 세부담 상한액이 300%까지 돼 있었고요. 전년도에 1억 원이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3억 원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 80%까지 받다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큰데 이것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매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실거래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30년 뒤에 상속세는 폭탄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21년도 종부세는요. 7,75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상속세는요. 6억 4천만 원이나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를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공동주택 가격이 두 채 합쳐갖고 35억 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은 95%니까 6억 원을 빼고서 과세표준액은 27억 5,500만 원입니다. 적용세율이 무려 3.6%입니다. 산출세액은 7,7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21년도에 국한된 것이고요. 30년 더 산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리고 매년 그 종부세가 4%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첫 해는 7,758만 원이고 다음에는 8,06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차에는 1억 원을 넘겼죠. 1억 1,042만 원 되고요. 20년 차에는요, 1억 6,345만 원 정도가 되고요. 30년 차에는 무려 2억 4,194만 원이 되다 보니까요. 30년 동안 누게 되는 종부세는 무려 43억 5,107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상속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두 채의 공시가격은 35억이지만 그 실거래가가 55억이기 때문에 55억으로 상속세를 판단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60% 한다 손 치더라도 30억, 일괄 공제 5억 원, 그래서 과세 표준은 20억 원. 따라서 산출세액은요 6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는다. 매년 4%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10년 뒤에는요, 상속재산 가치가 81억 4천만 원이 되고요. 과세표준은 46억 4천만 원. 상속세는 무려 3배가 뜁니다. 18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년 뒤에는요, 두 채의 가격은 120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과세표준은 85억 5천만 원. 산출세, 상속세는요, 무려 38억 2천만 원까지 뜁니다. 그리고요, 30년 뒤에는요, 아파트가 178억 4천만 원이 되고요. 과세표준은 143억 4천만 원이 되다 보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상속세는 67억 1천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을 검토한다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했을 때는요, 1세대 2주택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먹는데요. 최고 71.5%의 양도세를 중과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요, 팔았을 때는요, 이 세금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나중에 상승했을 때 자본이익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재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이 1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 원만 딸랑 해줍니다. 과세표준은요, 그래서 14억 9,750만 원이 되고요. 적용세율은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플러스 20%다 보니까 65%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양도세는요, 9억 798만 원인데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야 되겠죠? 따라서 거의 10억 원입니다. 9억 9,877만 원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매각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증여는요, 최고 50%까지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1세대 다주택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요, 증여 취득세가 과다하게 나옵니다. 과거에는 4%였는데요, 이제는 13.4%까지 증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증여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폭탄이 내려지고요, 매각해봤자 거의 얻는 것이 없다 보니까 증여를 하게 되죠.
자,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시가 30억짜리, 공시가격 2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 한 명한테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는 무려 10억 2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공시가격 20억에 대해서 13.4%, 2억 6,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 들어가는 것이 12억 8,800만 원이 됩니다. 과연 증여해야 될까요?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거의 13억 가까이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증여해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만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 부부한테 나누어서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한테 각각 15억씩 증여를 한다. 그러면 아들은 증여세가 4억 2천만 원이고요. 며느리는 4억 3,600만 원, 토탈 8억 5,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취득세는 그대로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탈 11억 2,4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한 사람한테 증여한 것보다 1억 6,4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 부부한테 증여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아들과 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딸 부부한테 4명한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각각 7억 5천씩 증여할 수가 있는데요. 딸한테 7억 5천 증여하면 증여세는 1억 5천만 원 나오고 사위는 1억 6,200만 원, 아들은 1억 5천, 며느리는 1억 6,200, 토탈 증여세는 6억 2,400만 원 나옵니다. 취득세는 그대로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탈 들어가는 그 비용이 8억 9,200만 원이 나옵니다. 전에 비해서 3억 9,6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으니 당연히 자녀들이 많다면 나누어서 수중자를 분산해서 증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증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부세. 종부세를요, 증여하고 난다면 26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액 감면을 80%까지 받는다. 그러면 52만 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여전 종부세가 얼마였습니까? 7,758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30년 동안 종부세 43억 5,107만 원을 안 내도 된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반드시 증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증여하고 나면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상속세입니다. 상속세가 9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전 상속세는 6억 4천만 원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증여하지 않았을 때는요, 30년 뒤에 상속세는 67억 1천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안 내도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볼까요? 증여하고 나면 좋아지는 것. 그것은 바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0억짜리를 증여받고요. 2억 6,800만 원이라고 하는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취득 원가는 32억 6,8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32억 6,800만 원 이하로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만약에 증여하지 않고 팔았다면 무려 10억 원에 가까운 9억 9,877만 원을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에 비하면 엄청나죠? 그러니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다든가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반드시 증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평가 후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수증인은 더 늘려서 증여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요, 며느리 사이뿐만이 아니라 손자녀까지 다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파트를 증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